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자 없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은 과정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할 때다. 또는 떨어져서 보면 남의 가족 일인데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인데 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도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함께 고민하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청자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시간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외에도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긴장이 많이 됩니다. 반찬 토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제가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고 즐겨 듣던 코너가 바로 이 반찬 토론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항상 보면 형진 아나운서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러 간 것 같아요. 예. 약간 쉬러 간 김에 저도 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좀 다룰 주제는 반찬을 딱 나눈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냥 좀 얘기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주제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배우자 없는 인공수정과 출산, 저는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출산이라고 하면 뭔가 경제적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과 연관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없이도 출산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은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도 이번 사유리 씨 기사 보고서 좀 한동안 좀 찬찬히 읽어봤어요. 이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비혼모의 어떤 출산에 대해서 좀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는 좀 분위기가 일어나서 사실은 어떤 가족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미혼모 출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통용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함께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혼모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저희가 많이 사용도 하고 들었지만 비혼모라는 또 용어는 오랜만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비혼이라는 건 이제 자발적인 거죠. 내가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이제 포함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낯선 주제인데도 좀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공론화를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을 좀 파악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주제를 또 정치권에서 먼저 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합법화 관련한 정치권 반응 같은 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실하고 정책위원회 법률 검토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위원장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가족은 동등하게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정치권의 반응도 조금은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한 30% 정도는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해주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39님께서 아이를 진정 갖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진 비혼모라면 사회적인 허용과 또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아이 엄마의 로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좋은 프로 감사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의견 함께 또 나누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리 씨와 함께 또 이 주목이 됐던 게 과거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한 방송인 허수경 씨 이야기. 한 10여 년 전,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좀 좋지 않았다고요. 그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되돌아보니 그랬고 그 전에 반응들 찾아보니까 좀 당시 여론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가족 관계 그 안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좀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당연히 젠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좀 많이 변했고 20, 30대 특히나 여성분들의 어떤 생각은 10년 전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 이거를 이렇게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이번 일로 또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이 합법적이냐 아니면은 뭐 불법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막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없다. 시술 금지다. 뭐 이런 조항이 딱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처음엔 기사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서 할 수 없다고 나왔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딱히 말하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지 조항은 없지만 병원에 가서 시술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현행 모자보건법 보니까 사실혼이나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만 이 보조생식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은 아닌데 인공수정 같은 시술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윤리법 제23조 사망은 난자나 정자의 금전적 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또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할 수는 없다.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예. 뭐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예. 의학적으로는 뭐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만든 그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보면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은 아니나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일이 좀 뭐 여러모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7968님께서는 저는 진짜 사유리님 너무 멋지던데요. 엄마가 자신 있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저는 비혼모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 들어왔고요. 네. 7674님 저는 동감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머리 좋은 이기적 유전자를 골라서 출산하는 게 널리 퍼지면 결국은 나라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아져서 긍정적 측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상대 어떤 그 기증하는 사람이 어떤 그 확인도 받긴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이거를 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예. 뭐 나중에 정말 뭐 이 유전자별로 가격표를 매겨서 막 사고 팔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좀 사람들이 이거 찬성이다 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법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하면서 좀 빠르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가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조항들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과거에 허수경 씨는 이 사례가 보면 어떻게 가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법률 규정 자체가 지금처럼 좀 세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호했다. 그런 것들이 좀 통용이 되면서 받으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비혼모가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비혼자에 대한 좀 차별적인 시선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해결해 나가면서 또 법률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좀 네.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전국 단위의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이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유일한 국가였고
정부에서 2015년에 이제 체계적인 정자기증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논의했고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2015년에. 예. 근데 2019년 그 세계 최대 정자은행 보유한 게 덴마크의 크리오스사라는 곳인데 네. 한국에 100억 원 투자해서 정자은행 설립 추진했는데 이때도 또 정부의 반대에 막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자 거래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업적으로 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영국, 스웨덴, 미국 일부주에서는 배우자 없는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국가별로 좀 정자은행 관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것들 보니까 영국은 국가에서 직접 정자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 정자은행이 있고요. 국가에서. 네, 프랑스는 정부의 어떤 예산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에 운영하는 공공 정자은행이 있고 미국은 상업적 정자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본인이 골라서 하는 거고요. 수요가 있는데 정상적인 공급이 없으면 또 불법 시장이 성행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에 이 불법 정자 난자매매 사이트 124곳을 적발해가지고 또 실형을 받은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확실히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우리가 좀 한 발 뒤에 처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약간 좀 걱정 어린 시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863님께서는 마치 아이를 게임 캐릭터나 애완동물 키우듯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절실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919님께서는 아이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미사옥구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아이 아빠 없는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다국적 집안의 아이들도 아직 좋은 소리를 잘 못 듣는 현실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의견들 들어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부모 둘이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쨌든 힘을 합쳐서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여성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기에 어떤 사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런 풍토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을 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하게 보이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게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1532님께서도 아이가 자라면서 분명히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 없냐고 괜찮냐고 뭐 그런 동의는 없이 그냥 낳은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아이 갖고 싶다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너무 이기적으로 낳은 것 아닌가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도 아이 한번 낳아서 키워볼까 이런 판단으로 낳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끝까지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서약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 반찬 토론을 항상 들으면 형진 아나운서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유머도 섞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1532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아이에게 5살 아이에게 지금 뭘 해주고 계신가요? 정말 뜨끔한 질문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하셨나요? 돈을 열심히 지금 벌어다는 주고 있는데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좀 책임을 지고 있다. 반성을 하게 만드네요.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들이 정말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도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이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훨씬 예전보다는 좀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줘야 할 부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혼모 출산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네. 그 아버지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도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게요. 네,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공개도 하고 아이도 네. 이제 결정을 한 만큼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함께 또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맞아요. 저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비혼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남성도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하나하나 이제 물고 들어가면은 좀 산적해 있어요. 고민거리들이. 그러네요. 네네. 아 정말 오늘 뭐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